요 앞에 있는 분이 안 들어가구나. 앞으로는 이 근거 자료를 다 남겨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안 왔다 그러면 또 법적 모독죄로 걸려. 네, 하여튼 먼 길 오시느라 애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9월 20날 오전 10시가 5분 정도 됐는데 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월 강의는 저희 황금알롱법에 참여하는 분들이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과수부터 먼저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과수부터 먼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날씨가 온도가 푹 떨어져 가지고 약 30년 전 정도의 날씨가 간 것 같아요. 올해 이 기억을 이제 거의 보니까 옛날에 단감 농사 지은 분은 계시죠? 옛날에 집 앞에 마당에 있는 감 병 안 했죠? 거의 병 안 했잖아요. 그것도 많이 병 안 했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올해가 그런 해예요, 배운 해예요. 봄에도 옛날처럼 올게 봄에 낮이 여름에는 조금 더웠지 봄에 추웠죠. 지금 가을에 가을비가 빨리 와갖고 추워지죠. 그럼 다음 가면 탄저병이나 사과에 탄저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못 날라게 해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면 생기는 비동작균이 생겨요. 비동작균은. 그래서 동작균과 비동작균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나눠서 할 건데, 우리가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가 이래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이놈들이 보면 우리가 고추 탄저병이라 그러죠. 여기 보면 새까맣게 되는 거. 그러면 아래쪽에 붙었는데 어떻게 탄저병이 붙어요? 탄저병은 안개 속에서 날아와서 앉아야 돼요. 그럼 탄저병은 온도가 25도일 때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나면 안개 끼고 오락가락 안개 끼고 오락가락 할 때 뻥튀기 막상 튀기는 기계처럼 텅 터져가지고 안개 기류로 늘어서 위에 소복소복 앉아야 된다. 그게 탄저병입니다. 동작균 나를 때도 뻥튀기 기계처럼 뻥 터지고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이 식물을 떨고 들어갈 때에도 동작을 해야 되는 균이다. 동작균. 그런데 얘가 동작을 안 하는 균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탄저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균들은 요 잎 테두리에서 맺은 물방울, 비가 오면 이게 얇아져요. 얇아진 잎 속에서 저녁에 기공을 닫고 가져온 양수분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 양수분의 근원은 어디냐? 뿌리에 있는 질소분을 먹고 뿌리에서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밖에 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미네랄도, 각종 미네랄도 같이 올라왔는데 균들이 미네랄 먹고 못 살아요. 우리가 칼륨, 가리, 인산,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불에 아무리 태워도 내는 원소 그대로입니다. 안 없어요. 없어지는 건 뭐습니까? 불에 태우고 없어요. 질소밖에 안 없어요. 공기 중에서 잡아내잖아요. 석유 화학 제품 만들면서 뽑아내기도 하고, 질소분은 그 질소분을 다른 거와 영양을 같이 겸해서 데려왔는데
그게 입속에서 보관되어 있고 안 나와야 되는데 입속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봉치가 틀어져 버린데 요렇게 된 거. 요거 이제 가면 탄저병이라 그러죠.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감에 보면 요렇게 되면 우리 탄저병이라 그러죠. 눈깔 힘이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요렇게 많이 되는 것도 탄저병이거든요. 시커멓게 되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균들을 얼마나 우리가 추적해서 규명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균들을 고추가 한 밭에 열었는데 요놈만 탄저병이 왜 되냐는 거예요. 한 포기만 탄저병이 들고. 그러면 이 농장 대표께서 고추를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죠. 이놈들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비료를 적게 먹는 종하고 비료를 많이 먹는 종이 있어요. 똑같은 비료 종인데 그 차이에 따라서 병을 하고 안 하고. 그럼 비료를 많이 주면 고추가 키가 클까요? 안 큽니다. 자, 돌이 작아지면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계속 보셔야 된다. 요 놈의 가지도 여기 보면 고추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탄저병이 그러죠. 여기. 그런데 또 멀쩡한 놈들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병이 들어요. 이쪽에는 또 멀쩡해요. 여기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줄창 나자빠졌는데 왜 여기는 멀쩡하냐? 이것들은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에 비례한다. 그럼 비가 아무리 와도 줄기차게 와도 여백이 안 맺으면 돼요. 여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수 공부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과수를 그거를 요걸 제주도에서 돌멩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요걸 어디에 쓰느냐, 요놈 강의할 때 요놈 깍깍 씌갖고 촉 눌리는 데 그러면 여기 끄면 조금 넓어요. 이렇게 잘 보이라고. 제가 눈치가 있어서 요런 걸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과수 질병 질병을 우리는 제일 처음에 질병이 충 말고 균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균. 이 균 중에서 비동작균, 그 다음에 동작균, 동작균은 뭐이고 비동작균은 뭐이고. 노트 드린 거 잘 적었다가 그 노트 가지고 책은 하나가 있어요. 책은 집에 있어만 그 책 집에 간다고 보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트 달라 해가 노트를 써요. 책은 1,000원, 노트 1,000원. 노트는 계속 가면 돈이 안 든다. 알았지? 적어야 삽니다. 안 적으면 죽는다. 그래서 비동작균 한번 가봅시다. 뭐 있습니까?
비동작균 아는 대로 제피 곰팡이 또 예. 단제병 동독병인데. 예. 잘록병이야. 동독병인데. 한주병. 아 맞아. 그럼 페이. 아 지웠다 오늘. 여기에 흰가루병. 역병. 역병. 그 마늘 심으라면 물러지면 무릎병. 그 마늘 밑에 있으면 흑색스럽병. 자, 여기도 줄줄이 있겠죠. 사과에 불안병. 그 다음에 사과에 갈색 무늬병. 그 다음에 사과에 부패병. 그 다음에 사과에 화상병. 이 균들의 약을 지랄같이 치고 있어. 사과에, 그죠? 여기다 한 개 더 붙여서 탄저병이 또 뒤에 넘어가 있죠. 그러면 이 균들은 무가 무릎병. 이제 곧 배추, 무, 무릎병 오죠? 무릎병이. 그래서, 나랑머리가 뭡니까? 도열병. 문고병. 그럼 이런 병들이 계속 우리한테서 공격이 온다. 그럼 여기 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균을 보면 단제병. 걸어다니는 많이 뛰는 애 별로 없어요. 별로 뛰는 애 없습니다. 동작균, 단제병, 그 다음에 녹병. 녹병이 안부기. 그 다음에 국화꽃의 백수병. 그 정도입니다. 제가 다 모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는 거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영양이 없으면 제일 싫어해요. 영양이 없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온도가 낮으면 못 움직여.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낮추는 방법은 올개처럼 비가 자주 오거나 얘가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싫어요. 못 움직여. 온도가 높아도 못 움직여, 낮아도 못 움직여. 얘가 그 어중중한 온도를 딱 택해놨어. 25도 전 28도 사이. 그 30m 되면 얘는 또 안 움직여요. 그 뜨거울 때 날아가면 죽는다 잘 알거든요. 그러면 얘들과 얘들을 분류를 시키면 우리는 마수에서 뭘 잡아야 되느냐. 비동작균과 동작균. 얘들의 결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물을 싫어해요. 그러면 비동작균은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 여기에서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고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 그 잎포도 봄에 화진 안 일어났는가요? 일어났어요? 화진? 없었어요? 예, 그때는 좋았다. 그때는 여백이 안 맺었거나 물을 뿌렸거나 어떤 연유를 이렇게. 그럼 포도 속에 꼬부러진 건 없었는가요? 예. 없었어요? 포 때는 참 잘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잘못은 또 별개고. 그래서 이
비동작균의 먹이는 여백 하나가 딱 통일되어 있어. 그러면 탄저병은 뭘 해야만이 잡을 수 있을까요? 탄저병은 얘는 잡으려고 하면 춥게 만들든가 덥게 만들든가 뭐 하여튼 안개가 안 끼게 만들 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얘도 여백을 안 맺게 만들거나 해체를 하면 돼요. 묽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놈들이 희라는 게 물뿌리입니다. 요 두 놈이 그냥 희래. 무조건 얘들은 무조건 희래. 물로 뿌리면. 물로 뿌려서 얘를 갖다가 탄저병이란 동작균도 물을 뿌리고 있으면 얘가 날아가서 앉을 수 있는 온도나 한계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얘를 동작균을 잡을 때는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다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맹물 시비 맹물을 뿌려서 안개 끼었을 때 안개가 끝날 때까지 물을 뿌려야 돼요. 비가 오고 난 뒤에 온도가 25도에 안개가 끼일 때 비 온 뒤에 온도가 25도 5도씨 전후한 온도에서 같이 안개가 껴요. 안개가 껴요. 그러면 얘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은 안개를 동반하고 있다는 거죠. 안개를. 근데 얘는 그러면 비 오고 난 뒤에나 비가 오면 온도가 일기예보 휴대폰 보고 온도가 높다 싶으면 요런 환경이 된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가소에 앞으로 살수지 않게 물을 뿌리면 돼. 물을 뿌리면 돼. 그러면 얘가 와서 날아와서 앉을 환경이 안 돼. 우리 밭에 있는 거는 물을 뿌리니까 날지를 못하고 날아온 놈은 과일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이렇게 밑들이 잡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얘는 동작을 못한다. 그럼 물을 뿌리면 된다는 게 이러니고 얘는 아침마다 나와요. 여백이라는 놈은. 그럼 이 식값을 1.5 이상을 맞춰놔도 비가 이틀 3일 오는 순간에 기공을 닫았기 때문에 햇볕이 없기 때문에 정산작용을 못해서 영양이 잎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한 흘러나와요. 왜?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양수분을 먹고 그 이상은 뱉어버려요. 여기서 요 부분에서 비료기가 없는 가수원에 물을 아무리 줘도 나무가 물을 안 먹는다. 물을 안 먹는다. 네, 잎 두께가 얇기 때문에 물을 먹으면 다 토해내서 질병이 더 잦아진다. 하우스 같은데 깻잎 같은데 물을 뿌리거나 어떤 행위를 하면 더 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우스에는 병 온다고 이파리에 물을 안 뿌려요. 물을 뿌려야만 영양 이동을 빨라요. 많이 해요. 그럼 물을 안 뿌리면 영양 이동이 적어요.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 것들은 물을 많이 안 뿌렸기 때문에 뿌리에서 온 양수분이 잎 밖으로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병이 조금 적은 거예요. 근데 노지에는 이게 여백이 많이 흘러나온 병이 돼요. 여백. 그런데 요 얼마 전에 9월달부터는 비가 자주 왔죠. 그때 2, 3일씩 왔을 때 온 것들이 요놈이래. 탄저병이 동작균이 아닌 비동작균이 왔다. 고추에도 역시 마찬가지 왔다. 근데 여태까지 농약으로 잡아 개뿔 어떻게 잡아? 비 오고 나면 농약 시키고 없는데 어떻게 잡아? 그 비 오고 나면 여기도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꺼운 잎도 얇은 잎도 다 나온다는 거죠.
불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작균의 탄저병, 이 부패병 종류는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잡느냐? 맹무시비. 요거는 안개식으로 뿌리면 소루소루 들어가고 거의 잡혀요. 그러면 탄저병을 잡으려고 하면 섬세하게 물을 뿌려야 돼요. 이것도 물을 뿌려가지고 전체 뿌려도 잡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사를 지면 질병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벌레. 벌레가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벌레 많은 애 보신 분 있습니까? 없죠? 비가 많이 올 때 뭐가 많아요? 미꾸라지. 벌레는 비를 싫어한다. 비를 싫어한다. 비를 좋아하는 거는, 비를 좋아하는 놈 누구예요? 미꾸라지. 미꾸라지. 그러면 우리는 지상에서 사는 동물이나 곤충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미꾸라지나 깨구락지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벌레들은 다 떠내려가거나 부활을 못하는 장점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리고 보신 거 맞죠? 우리 모친 올해 연세가 어째 됩니까? 연세가 예. 옛날에 비가 많이 오는데 벌레가 없는 걸 보시죠?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벌레가 없습니다. 올해 모기 많은 거 보시는가요? 못 봤죠? 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이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온도값이 낮아요. 이 벌레는 온도하고 요 비하고 관계 있어요. 온도하고 비하고. 그러면 올해 좋은 게 누가 좋아지세요? 미꾸라지 좋아지죠. 올해 미꾸라지가 좋아졌다. 그래서 그럼 올해에 온도가 낮고 비가 조금 더 왔더라면 공기 좀 있어도 좋아진 거는 지상부에 사는 모기나 파리나 우리 해충보다는 미꾸라지가 더 좋아진다. 올해는. 그러면 이 날씨가 언제적 날씨냐면 올해 날씨는 30년 전의 날씨입니다. 30년 전에 이런 데 있죠. 가을에 나라 못 피고 사과 보고 있죠. 바닥에 서 있죠. 그 9월달 들어가지고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올해. 갑자기 며칠 사이 떨어지고 강원도에 9월달 들어 조금 며칠 지나니까 10m 떨어지더만 10도 이하 떨어져 버렸어요. 8도 9도 사이 10도 거의. 그러면 지금 올해에 보면 어떻게 됐든지 말이야. 이 전체 지나고 보니까 30년 전의 날씨를 돌아가 버렸어요. 오후에 일할 수 없죠. 해가 빨리 지고 있대. 해가 많이 기울었어요. 해가 많이 솟아있느냐 기울느냐 이 각도에서 우리는 직사광선에서 표면 온도가 올라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월달 끝나고 9월달에 툭 떨어졌어요. 한 방에. 그거 보시죠. 그래서 오후 되니까 어둠산에서 빨리 오죠. 그럼 각이 많이 꺾였어요. 각이 많이 꺾여버렸죠. 우리나라가 지구의 자전축하고 지가 도는 거하고 태양계하고 이게 몇십 년 주기에 의해서 올해 바뀐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벌레가 싫어한다. 그 벌레가 싫어하는 거는 벌레가 위에만 있는 것들은 나비 같은 것들은 물의 충격을 주거나 이런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개 분사도 돼. 안개. 그런데 안개 분사라고 안 되는 거는 작은 것들이에요. 응애하고 진딧물. 진딧물은 잎 뒤에
비 안 맞으려고 잎을 말아요. 진딧물은 응애는 작아서 숨어 있으니까 털시에 숨어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그러나 요 두 놈의 공통점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요 온도에. 그래서 온도로 나타보면 얘들이 응애는 번식을 어떻게 하죠? 얘는 알을 놓고, 진딧물은 새끼를 낳아요. 새끼. 그럼 새끼를 낳는 이것들은 온도가 낮으면 얘도 죽어요. 결국엔 밤에 물을 계속 뿌려서 얘들을 환경을 바꿔갖고 옆집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방향을 바꿔야죠. 우리 집에 살면 추워서 못 살는 그 부하 주기라든지 알의 부하가 없어져요. 그래서 요런 주기에 온도 값에 비례하고 물에 비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벌레 중에서 나방은 밤에 물을 뿌리면 우리 식물체의 냄새를 없앨 거예요. 교란시켜. 비 오는 날 나비가 안 날아와요. 왜 안 날아오냐? 나비가 저녁 죽거든. 그럼 저녁에 물청청 가스로 물을 뿌려서 나비의 환경을 바꿔주면 나비들 도망가버려요. 냄새로 피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황금알 농부 대표 일 좀 했지? 참 괜찮지?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올해 1월달에 강의를 안 했습니다. 강의한다고 많아가지고 1월달에 강의 안 하고 2월달에 강의하면서 얼마나 이빨을 꼬독꼬독 가르쳤습니까? 사과 탄저병 때문에. 2월달에 강의할 때 사과 탄저병 약이 필요 없다는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밝혀내놨죠. 1년 안 갔죠. 2월달부터 오늘 9월 20일 강의 때 다 밝혀놨죠. 황금알 놓고 믿을만하죠. 기술센터 지원사업 받아서 미세살수장 하자. 노지 가수원. 그러면 물 뿌리면 농약 안 치는 가수원 된다. 됐나요? 다 알고 있어요. 비가 많은 애 벌레 없다. 뭐가지 많아? 미꾸라지 많다. 비가 많은 애는 미꾸라지 많다. 다음 나와 있어요. 비가 많은 애 벌레 없다. 비가 많은 애 균병이 많다. 그 균병은 비 오고 난 뒤에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물을 뿌리고 있고 이실을 맞추고 낮에 일을 하면 여백은 거의 안 맺는 위치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레토로 가야 돼요. 요건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집에 가서 당장 돌아가면 고추밭에 탄저병, 무밭에 무릎병, 예. 여기에다가 어떻게 잡을 거냐? 요놈들. 자, 탄저병 잡는 거는 약이 뭡니까? 고추밭에 탄저병은 설탕이죠. 고추 탄저병입니까? 아니다, 이거 비동약병입니다. 고추의 탄저병은 탄저병이 아니고 비동약병이다. 뭐 해야 될 거냐? 맹물 시비로 못 씻으면 비 오기 전날 비 오기 전날 고추밭에 뭐 해야 됩니까? 연면 시비. 고추밭에 비 오기 전날 연면 시비에 뭘 해야 된다? 올드 그린. 파란보이지, 뭐 설탕도 좀 나오고 머리 쪽에 파란보이에서 황금알 놓고 대표 공기 죽이라 그러고 있어. 공기 죽이고 나면 본인들 손해야. 그
그러면 쪼개 팔아먹고 살려놓지. 그걸 갖다 설탕부터 뭐 하고 있어요. 무역도 드셔도 안 되잖아요. 공기 줄 때가 내가 제발 좀. 무역도 드셔도 안 드실 때잖아. 아, 그래도 돈은 벌어야 돼. 쪼개서 벌어먹는 건 사실 그것마저도 쪼개 벌어먹는 그것마저도 문을 닫게 만들라고 있어. 그린이나 칼라를 요거를 한 마리에 비 오기 전날은 60에서 80을 쓰면 된다. 80cc 여기다가 설탕을 쓰면 된다. 설탕을 비가 오기 전날은 200g입니다. 근데 250g 쓴다고 해가 되는 아닙니다. 여기서 더 늘리면 되는데 비의 양에 따라서 내일 모레 못 칠 것도 좀 더 늘리죠. 여기서 한 300g까지 늘리도 이상 없다. 또 더 늘리고 싶어요. 요걸 다시 1kg를 늘려도 해가 없다. 1kg 늘려버리자. 안 죽는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고추가 크게 달려있을 때도 그래주면 때가 안 끼나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자, 비가 오는 날 설계입니다. 저거는 단전병이 안 오는 설계. 우리는 비 오는 그 지금 이제 부연 설명으로 하라고 순천에서 우리 회원 택시 타고 여기 들고 온 거잖아요. 작년보다 조금 깨어졌어. 왜 깨어졌냐? 고추 800평에 작년에 해가 더 많이 벌고 올해는 조금 깨어졌다. 작년에는 논에 로타 치면 양쪽 높죠? 그럼 가해도 물 안 꺼져, 밖에도 물 안 꺼져. 양쪽 다 앞뒤 또안 쳐서 두 번 따서 안 했어. 그래서 고추 따다가 물이 이만큼 하거든. 목숨씨까지 물이 들어. 장화 신고 고추 따고 뭐래? 연면십이 설탕을 더 입고 있어. 그놈은. 거기 단체병이 하나도 없어, 작년에. 그런데 살균제를 치느냐? 안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앙에 딱 쬐고 난 게 물이 안 차거든. 조금 깨어지가지고 연면십이 설탕 5kg에 3kg 준 거야. 물 500엔 설탕을 물 20리터고 이거는 20리터 500리터에는 그린이나 칼라를 1.5 내지 2리터의 설탕을 5kg 이상을 써야 되는데 올해는 요걸 뭐냐 4kg 낮춘 거예요. 물이 잘 빠지게 또 연면실이 조금 깨어있어. 작년부터 고추 많이 들어 바쁘거든. 고추 딴다고 바쁘니까 연면실이 조금 줄이니까 구멍도 뚫고 파는 놈 있고 그 벌레가 몇 번 안 쳤어 이거.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탄저병이라고 오는데 이게 색깔을 가리잖아요. 근데 요는 말고 요는 왜 안 말라? 요는 마르고 요는 안 마르잖아요. 이게 균이에요. 여백이 많이 쏘갔다 우리. 쏘을 만큼 쏘갔다. 어떻게 요놈만 탄저병이 걸리고 요를 쏘게 잡아 요는 안 걸려? 두 놈이 붙어있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여기 국물이 튀있다. 그럼 요 옆에 튀고 다 튀지? 한 놈도 안 걸려. 언제는 뿌리 5천 또 간주해가지고 또 더 앞에 더 탈고 있겠죠. 수정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요놈은 병이 다 들어있어. 보면 우리가 탄저병 한 거 다 탄저병 뻥이 비동작병이. 그래서 요 방법만 바꾸주니까 되더라고요. 요 방법만. 탄저병이라는 균은 고추의 탄저병은 비동작균이다. 그 비동작균을 잡는 방법 연면11에서 물 20리터에 하는 방법하고 물 500리터에 하는 방법하고 차이다. 요거 농도 차이밖에 없어요. 양의 혼합 비율. 그러면 고추 탄저병 없으면 농사 지을만 해요. 평당 5만 나오면 가서 농사 지으면 기지개 주인이 이래야 돼요. 고추, 노지 고추하면 주인이 일을 짓게 돼요. 그럼 로테이션을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 안 해야 돼.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태풍이 불면 전라도 쪽 가면 태풍 때문에 고생하니까
의성물로 가면 발등이 많아요. 경북 의성물로 지게짜리 다시 잡으면 돼요. 지게짜리 의성물로 가면 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도 밭이 많이 없어요. 그 아래쪽에 밭이 많이 있다 소리거든요. 그 의성물로 밭이 많아요. 그 안동이나 저런 데가 마사고 의성 쪽에는 약간 찰기가 있고 항토가 있고 고울로 가면 또 마사기가 많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너무 추운 데까지 가지 말고 올라가다가 틀어내가 약간 동쪽으로 가면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비가 나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강간이 태풍도 오고. 비가 적게 와요. 네, 동쪽이 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가까우면 좋은데 그 동쪽이 따셔요. 동해 확실히 땄어요. 예, 동해 묵호라든지 삼척에 뒤에 올라가면 따셔요. 뭐 올라가면 따셔요. 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 탄저병은 비동작균이다. 고추 탄저병은 살균제가 필요 없다. 요거 잡다가 보면 설탕이 들어가니까 흰가루는 지하를 주고 없어. 뷰로 잡기 전부터 흰가루 주고. 고추 탄저병은 비동작균이다. 뭘로 잡다? 설탕을 잡다. 감사합니다. 요. 네. 확실하게 잡아요. 우리 고추는 다 잘 찍었네. 예. 내일 새벽이네. 확실히 게을러져요. 1300. 그래서 원래 제가 텃밭에다가 그 기름 소독을 예. 멀티 하기 전에 하고 멀티 해놓고 딱 했더만 아니 병이 안 오고 벌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살충제는 안 쳤지만은 그 구멍 뚫고 다가 담배나 막. 예 이름 게 이제 난리였지.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과수에 이제 부분 세분화를 시키면 고추가 이슈가 많기 때문에 고추를 여기다 집어였는데 지금 오전 강의는 과수거든요. 그럼 과수 강의에서 과수가 탄저병을 했다, 제병곤병을 했다, 그 균들은 이 과수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이것도 여기 여백이라는 거예요. 비동작균. 과수에서 사과가 화상병이 된 거예요. 화상병 비동작균. 그러면 이때 연면 시비에서 탄수화물을 더 공급시켜도 된다. 물을 뿌려도 된다. 이런 동작들이 나오겠죠. 물로가 십병뿐만 없을 병, 불합병, 수지병, 뭐 이런 병들은 전부 다 물로 해결이 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균들은 비동작균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추농사 짓는 분들은 앞으로 살균제라고 쓰고 가는 사람은 무시하다. 맞나요? 아닙니까? 또 고추밭에 살균제 써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 농백바에 가면 전부 다 되게 칼슘 부족이라 그런다니까요. 이거 말고 끝마름은 별개고 끝마름은 칼슘 결핍은 그것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추에 칼슘 결핍, 그 탄저병을 소개받았던 거는 전 다 약을 쓰거나 하는 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고추에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다. 고추가 살균제가 필요 없으면 감자는 살균제가 필요하겠어요? 없죠? 없지. 네. 그러면 이제 또 살균제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쓰고 있는 우리 작물들이 많아요. 인삼밭에 가면 죽창 약을 뿌리고 있어. 인삼밭에 가면 인삼밭에 약을 왜 뿌려? 요소 뿌리면 되지. 그 인삼밭에 약을 뿌리는 것도 이파리 여백에서 약을 일주일 안에 들고 있어. 약을 치다가 뭔데 어떻게 인삼 죽어 보이게 돈 못 벌어. 그 20단 만 맞추면 여백이 안 돼. 비가 안 맞거든. 인삼은 다른 작물보다 병을 적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요소로건 안 주거든. 밥을 안 주니까 배가 고프죠. 도라지도 요소 주면 됩니까? 예? 도라지. 똑같아요. 어중간하게 주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들으라고. 이 식값이 완전히 낮으면 도라지가 병을 안 하는데 여백 속에 아멘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중중하게 하면 다 죽어요.
요게 지금 감이 이 식값이 약 1.231이 되거든요. 그럼 동아리 다 죽어요. 복잡해집니다. 이 식값이 낮게 가지고 가는 병이 없어요. 이게 올려버리는 병이 생겨요. 네, 이해됩니까? 아예 낮게 가려면 낮게 가야 되는데 높게 가는 것들은 이런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럼 다니면 신상이 늘어나겠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의 종류를 쪼개놓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쉽다. 사과 하상병은 원인이 여백이다. 물방울, 여백. 입 대대로 맺은 물방울. 단감에 지금 까맣게 탄저병이라 그러는 이 병도 역시 마찬가지 여백이다. 그러면 단감 같은 경우에는 약 9월 20일까지도 설탕을 써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사과 같은 거는 설탕을 쓰게 되면 올 정도 있고 꼭지에 여기 물이 개요. 사과는 이 꼭지. 그러면 이 사과가 여기에 물이 개요. 여기 설탕물이 개인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이 있어요. 파프리카, 황도마도 이런 것들은 물이 개이면 여기에서 설탕물이 많이 개면 좋아요. 그 설탕 농도 높일 수 없다. 그 단감 같은 거는 설탕을 농도 높이도 큰 해가 없습니다. 단감, 그 다음에 과일이 아래쪽에 매콤하게 생긴 이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설탕을 많이 못 쓰는 게 포도, 털복숭 그런 것들이 설탕을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는 설탕을 써도 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 화상병은 봄에 오는 병이라는 거죠. 봄에만. 봄에 여백이 있어. 그 사과 화상병이라든지 봄에 잿빛 곰팡이, 과신 곰팡이 이런 것들은 봄에 방전할 수 있다. 그때는 설탕 농도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7월 중순까지는 사과하고 7월 15일까지는 우리가 그린이나 칼라를 1.5리터에 설탕을 3kg 쓴다네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들어올 때는 설탕이 더 늘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가 와서 식을 거니까. 그럼 탄수화물 농도만큼 잎에서 여백이 안 맺을 거니까. 여백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병들은 우리 잿빛 곰팡이, 흰가루병, 역병, 무릎병, 흑색소금병, 불안병, 갈생무리병, 부패병, 화상병, 벼도일병, 문고병 이런 병들은 앞으로는 비동작균이기 때문에 균으로 갖다가 어떻게 치유할 방법은 맹물을 뿌리든지 비 오기 전에 탄수화물 농도를 높여서 오추 탄저병은 병도 아니다. 약 치지 마자. 약 친다고 뒤지기 고생해도 답은 없다. 오추에 약 많이 친다고 비싸게 받으면 되겠죠. 어디 약을 적게 치고 행기 오추도 비싸게 팔죠. 그럼 경제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오늘 다 밝혀지는 게 내일입니다. 아주 오늘 이 강의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방금을 놓고 다양하게 괜찮은 방법 많이 했는데 과수에도 우리가 단감은 만생종 부유란 품종은 9월 말까지도 설탕을 약 3kg까지 큰 써도 큰 해가 없다. 그럼 알리색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양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 설탕 양에 비례해서 어릴 때 분이 두껍게 쌓이는 이 과피, 과피 이게 분이 꽉 차 있을 때는 여기에는 설탕이 묻어도 해가 없다는 거죠. 분이 두꺼우니까. 그러면 단감도 앞으로는 살균제를 부유단감일 경우에는 쓰지 말자. 언제까지?
딸 때까지. 그러면 온도가 지금부터 10월 달 들어 온도 뚝 떨어져 보면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탄저병은 우리가 시설에서 물을 안 뿌리게 좋게 안 하면 병이 생겨요. 근데 올해는 한갑 탄저병이 없습니다. 사각 탄저병이 없어요. 비가 오면서 온도 팍 떨어져요. 해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10월 초 사이에 비가 오면서 온도가 25도, 28도가 됩니다. 비가 오락가락 할 때 그때 탄저병이나 포자가 뻥튀기처럼 뻥 터져서 포자가 안개 기류로 날라서 여기 앉아서 탄저병은 동작균은 위에서 앉아서 날라와서 지가 앉았어. 날라오는 것도 동작, 뚫고 들어가는 것도 동작. 이게 동작균입니다. 그런데 요 놈을 보고 탄저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비동작균. 얘들은 비로를 적게 죽고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물을 안 뿌려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이 병과 탄저병이 윗면에 날아온 탄저병 동작균하고는 이 비동작균 두 개는 다르다. 엄연히 분리시계. 근데 탄저병은 꼭 걸리는 나무, 고나무만 유별하게 걸린다. 개꿀 요렇게 된 거지. 배고파서 오늘 놈은 집에 물을 갖고 한 나무 심어하는 거 비 오기 전날 이파리도 설탕물만 짜득 치면 데리러 갔다. 무슨 개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 눈물병. 그래서 눈물병 동작균 두 개 쪼개냈대. 날라오는 놈은 잡아야 된다. 탄저병은 시설이 없을 때는 안 잡아지니까 얘들은 비 오고 난 뒤에 안개가 오락가락 할 때 25도에서 28도에 잘 온다. 올해는 그런 한계가 없거든요. 봄에도 없었고 가을에도 없어. 그럼 올해 탄저병 요리 걸린 사람 없고, 요거는 비동작병, 요거는 썩은병, 부패병이에요. 이걸 탄저병이라고 농약 기다 치고 있으면 농약 팔아먹는 새끼. 농약회사에서 좋은 일 시키. 예? 농약회사 좋은 일 시키. 그리고 고맙다 인사 들으세요. 아니. 그렇죠. 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길을 따로 뚫어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넌 따라 자아가다 보면 돈이 어디에서 손에 간지 알 수가 없어요. 비 온다. 그래서 동작균과 비동작균을 나누면 우리가 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다. 과수 다시 한번 여기 질문 이제 충균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골드뿌리예요. 예? 요 골드뿌리. 예. 여기 보면 밑에 보면 100평당 1리터 넣으라고 하는데요. 예. 물로 얼마나 해야 됩니까? 물이 500에 타면 됩니다. 이 100팽을 쓸 때는 500에 타서 아니면 1000팽으로 탈 때는 골드뿌리 10리터를 다 부어서 1000팽에 요 집에 포도 같은 경우는 비료가 없거든요. 요 포도가 비료가 없어가지고 요놈 두 놈이 나잖아요. 그럼 비료가 없다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1000팽에 요소 100팽당 50kg, 5kg면 50kg. 그 다음에 골드뿌리 한 통, 두 개를 넣고 관주하고 4일에서 5일 뒤에 다시 하면 되라. 물로 얼마나 하고? 물 500에 타고 같이 들어가게 하는 물을. 500에 타고 제병에 다 뿌리 됩니까? 천평은 참고. 원액에 들어가면서 빨리 들어가는 거라. 관수 시설했을 때 빨리 같이 들어가면 된다. 이제 됐나요? 그럼 비료를 주고 맹물로 더 간주를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좀 농도를 낮춰갔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아까 요소는 몇 킬로 연하게 먹으면 고춧가루 괜찮죠? 땡초도 한 놈 다 먹으면 독하죠. 그래서 하나가 양이 많게 가까이 들어가면 세포가 상해요. 아니다.
그래서 평당. 100평에 500리터에다가 요소를 5kg 넣어가지고 100평에 간장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1000평이면 5톤이 되겠죠. 5톤의 농기가 있었으면 괜찮다. 천평이 50kg 되죠? 맞네. 50kg. 그러면 딸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같이 영양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 좀 괜찮다. 면적을 따지고. 물은 아예 맹물은 주지 말고 500kg. 탔는 것만 짠말 통한. 예, 그렇게 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 하우스 재배하는 거 딸리 들어가기 잘하죠. 그 계산 잘한다고. 자, 이 정도 좀 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맞춰주는 방법이다. 또 요 균에 대해서 과수균의 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예 끝내고 이제 균제 충제 치료마다 그런 거 당겨봤으니까 그러면 그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왔을 때 아니면 예방을 하는 방법은 예방은 어때? 예방은 없고 예방은 무슨 얘기야? 아니 비가 와갖고 얘가 부풀고 뻥 터지고 근데 무슨 예방을 해? 예방약 같은 건 절대 쓰지 마라. 필요 없다. 무슨 예방약 쏘고 있어? 탄저병은 요것처럼 딱 들어있어. 비가 와서 부풀었어. 비가 안 올 때 텅 터져요. 그러면 뻥튀기처럼 터져도 안개 기르러 와. 그럼 여기 앉아요. 포면에 앉아서 뚫고 들어가. 그 비 그치자마자 바로 탄저병 약을 치면 되겠죠. 그러면 비가 오다가 안개가 꼈을 때 맹물을 계속 뿌리고 있으면 돼. 탄저병 앉지는 못하냐. 근데 이제 보통 다 어느 가수원에 맹물을 뿌릴 수 있는 어떤 지금은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비 오고 난 뒤에 최고 빨리 살포에 잡는 게 탄저병이다. 조건은 탄저병은 온도가 동작균이 온도가 올라가는 25도에서 28도로 온도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탄저병이 없어요. 올해 걱정하지 말고 봄에도 온도가 25도 이상 돼가지고 안개가 키면서 비가 오락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봄에 탄저병이 안 날랐다. 그럼 가을이 되면서 9월달 들어가 8말 9월달 들어가지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면 비가 꽂다가 그치다 꽂다가 그치다 탄저병이 못 날라요. 비가 오고 그치고 난 다음에 안개가 오락가락 끼면서 온도가 부득지근해야 날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되죠? 그럼 탄저병이 날라오면 윗면에 날라. 여기 1m 못 가요. 이것들은 요렇게 다니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빼딱하게 여기다 물방울 요것만 치죠. 요렇게 그럼 요렇게 내려오는 게 물방울 요거예요. 요거는 여백 비동작균. 동작균은 여기 소복소복이 않는다. 왜? 안개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동작균. 그래서 탄저병은 동작균에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농사 짓는 게 거의 8, 90%는 비동작균이에요. 비동작균은 시설 재배할 때는 아침마다 맹물 뿌리면 없는 병이다. 여기 식업. 세균병은 또 어떻게 시들병? 세균병. 세균이야? 올 봄에 왔거든요 그게. 어디에? 그 천도복숭아에 예. 올봄에 그 비 오고 복숭아. 예. 비 오고 나서 까맣까맣게 점 찍히는 거 예. 그 세균병이라고. 전문의병. 예. 세균성 구멍병, 척보병. 아 청보병 그거가 구멍 뚫리는 청보병 그건가 보다. 청공병. 청보병. 예.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구멍이 뻥 뚫고 그거 막 과일에. 그리고 요 놈이나 복숭아에 들어있는 뿌리는 두 가지 같은 놈이에요. 요건 파먹고 나왔고 그래서 요 놈도 똑같은 현상이다. 원인은 어디서 출발했냐? 여백이다. 그럼 이 식감을 높이고 옆면 시비만 잘해주면 청공병이 없어요. 그럼 이파리 요만큼 복숭아 이파리 구멍 뚫고 가쁜다니까. 퍼뜩 먹어 도망가버려. 청공병. 참깨 역병도 참깨 역병이 여기 있네. 참깨 역병도 그렇고 요소로가 잡는다. 저 뒤에 한 번 있어요. 요소. 백병이 한 번씩 치면 참깨 역병 없어. 제가 한참 전에 예. 오래전에
그냥 텃밭에다가 크게 많지는 않는데 예, 매대를 심었거든요. 매대깨를. 예, 근데 키가 2m가 넘어가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네. 그래서 오미 가면서 전부 좋다고 했는데 물이 한 번 싹 잠겼었어. 예. 그러고 나서 그만큼이야. 아니요, 그냥 그 고래 네. 물이 잠겼었는데 그게 이제 참깨 대가 조금 잠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밤새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래 됐었는데 그 다음날 빼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대가 그냥 썩은 역병같이 시큼이 썩어가지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역병인가요? 예, 여백. 참깨가 물이 들어가지고 물 빠지고 나니까 참깨 해가지고 속속 풀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시큼이 썩어 다 내지 않는다. 근데 요거 비 오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연면십이 오줌 탄저병에 똑같은 놈이니까 역병이 요 앞에 있는 병 잡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오기 전날에 해야 되는 요 동작만 하면 참깨가 물이 들어도 안 죽는다. 오늘 참깨 대표님 우리 참깨 물 들어가지고 물 빠지고 나서 이제 꽃피고 배가 틀어집니다. 본인은 다 켜가도 요만큼 물 든 것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참깨가 물이 잠겨도 안 죽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수확 시기에 그랬는데 그 그럴 수확 때는 시기는 위에다 맹물 시비를 하면 살아날 수 맹물 있거든요. 시비는 개뿔 드수는 겨 있는데 요걸 하면 되죠. 맹물 시비 그것도 드수는 비 오기 전에 막으면 하면 되는데 맹물 뿌리러 패발 얼마나 힘든데 이틀 사면 계속 뿌려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인데 여기 한 방에 연면 시비에 그 물 500에 월드 칼라 1.5 내지 1리터에 설탕 5kg가 한번 치고 나면 땡 이상인데 그리고 고추에 네. 가루잎병 하는 그 온실가 충이잖아요. 조그만한 긴 나방 같은 게 예, 충. 그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충을 물만 그건 튀기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비가 없지. 물을 제치돼. 밤비가림에 심어놨는데 뭐 그렇다 말하면 물만 계속 뿌리면 미꾸라지 키울 때도 방금 뒤에 쭉 물을 자꾸 뿌리면 얘들 실에 쭉 도망가듯이 미꾸라지하고 벌레하고 두 가지는 극과 극이다. 미꾸라지 환경 만들어주면 벌레는 없다. 그럼 미꾸라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때요? 미꾸라지 땅에 옛날에 비올 때 땅에 뛰다니는 마당에도 그 정도로 물을 밤에만 뿌리고 낮에 햇빛 보이면 온실가루이 나방 다 없다. 그 수지병에 대해서 좀 물 뿌리면 되네. 물 뿌리면 되네. 수지병. 수지병도 물로 씻으면 괜찮습니까? 아, 그게 비 오고 나면 잎이 얇아져서 물방울 돌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시 물 뿌리면 수지병도 없어요. 그래서 복숭아의 수지병은 저희도 설탕 복숭아에 따고 난 뒤에 연면 시비에 영양제도 쓰지 마라 아깝다. 설탕만 엮고 살충에 이어가지고 한 번씩 세게 뿌리더라. 그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체리 나무에 수지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배고파 생긴 병이잖아요. 그것도 물로 씻으면 괜찮습니까? 아, 물로 씻으면 물로 설치만 있으면 쿨러 설치해서 물 뿌리면 되죠. 처음에는 아침마다 물 뿌리면 없다. 아무것도. 하고 싶으면 냉도 탈도 없다. 또 다른 거는 총채. 총체에 물 뿌리면 미꾸라지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면 벌레는 아무도 없다. 그래도 있다.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밤에 만들어지면 식물은 기공을 닫아있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제 됐나요? 기공 닫고 난 다음에 기공은 오후에 한 4시 되면 닫았고 약간 뜨듬타지면 닫았고 그거 내한테 물으면 그 벌레한테 물어. 얘들이 싫어하는 거는 온도값이 떨어져야 되고 물을 뿌리면 날개가 물이 젖어야 되고 그죠? 그 온도 설정에 그 온도값 이하로 떠나면 된다. 밤에 6시 이후에 그렇죠. 계속 물을 충분히 계속 뿌리가지고 앉는 데마다 물에 앉으면 저거 실가 다 도망가. 새벽보다 낫습니다. 예? 내게 뿌리는 게 새벽보다 한 번 뿌리가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자꾸 조금 와갖고 벌레가 잘 살아요. 비가 많이 오는 애는 벌레 없거든. 이게 밤마다 물 많이 뿌리면 벌레 하나도 없어. 그 밤에 물 뿌리가 될 해는 없다. 이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지. 그거까지 내한테 맡기면 안 되지.
뭐 비료 좀 더 주고 위에 물도랑 잘 해갖고 그래서 한 가지의 탈은 있다.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좀 따라간다. 부잣집 치고 허리성하는 하나도 없다. 농사지가 부잣집 치고 허리성한 사람 아무도 없다. 허리 굽부리고 일을 해야 돈이 나오거든요. 부잣집 만화님 치고 허리 굽부리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의 탈은 있다. 어떤 거든지 그거는 내가 또 차차 관해야 돼.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토양에 저 청태가 많이 끼는 거는 어떻게 인산. 해결해야 됩니까? 인산 안 주면 되죠. 시간이 갈 때까지 안 주면 되죠. 한 번도 준 적은 없는데 흙을 받아넣기에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안 주면 된다. 소형 분석해가지고. 오전 과수 질병, 이 동작균과 비동작균 쪼개고 벌레 쪼개는 거.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용진 맹장이 오셔서 여기 한번